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른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 세기가 넘는 세월을 건너온 사람으로서 오늘 여러분과 조용히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신지요? 이제 겨우 은퇴했는데 또다시 일해야 하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평생 일만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어찌하여 또 버텨야 하나 하는 마음 말입니다. 예전에는 예순에 은퇴하시면 다시 일자리를 찾는 것이 당연한 흐름처럼 여겨졌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몸이 멀쩡한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다시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의외로 예순에 은퇴하신 뒤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이 남아 돌아서도 아닙니다.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몸이 완전히 망가져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할 수 있잖아요. 조금만 더 벌어두는 게 좋지 않겠어요. 집에만 있으면 더 빨리 늙는다는데요.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은 고개를 저으십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고, 그 이유가 분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은퇴하신 분들의 모임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왔는지, 어찌하여 그렇게 억지로 버텨왔는지, 그리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순간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한번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사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요즘 예순에 은퇴하신 분들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려는 진짜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유가 아니라 속으로 삼켜왔던 이유들입니다.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이시라면, 혹은 이미 은퇴하신 뒤 다시 일할지 고민 중이시라면 이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아주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노후를 게으르게 만들기 위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판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일을 하면 돈보다 더 큰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몸으로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순에 은퇴하신 뒤 다시 일을 시작하셨던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차라리 돈이 조금 부족한 게 낫지,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가는 건 너무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의 일과 예순 이후의 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는 전혀 달랐습니다. 체력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의 소모와 자존감의 소모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62이 되신 어느 남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큰 회사에서 정년 퇴직을 하신 뒤 생활비를 조금 더 벌기 위해 경비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4시간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졌다고 하셨습니다. 젊은 관리자에게 지시를 받는 상황. 사소한 실수에도 바로 지적받는 분위기. 고개를 숙이고 말끝마다 죄송합니다를 붙여야 하는 환경. 그 모든 것이 생각보다 훨씬 버거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나를 계속 깎아먹는 느낌이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한참 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젊을 때는 그런 상황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는 책임도 있었습니다. 참아야 할 이유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순 이후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올라갈 자리도 없습니다. 버텨야 할 목표도 흐릿해집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견뎌야 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때부터 많은 분들이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하십니다. 이 돈을 벌기 위해 내가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 하는 물음입니다. 여기서 저는 참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 때문에 오히려 건강이 더 빨리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잠이 깨지고
마음의 긴장이 오래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의료 현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연령대에 맞는 적당한 활동은 몸에 도움이 되지만 억지로 버티는 노동은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코 의학적인 조언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시든 하지 않으시든 몸에 이상이 느껴지신다면 참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려 보십니다. 한 달에 버는 돈과 그로 인해 잃는 체력과 기분과 자존감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생각보다 빠르게 나왔습니다. 이 돈은 그만한 값을 하지 않는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깨닫게 되십니다. 일을 안 하는 선택이 게으름이 아니라 자기 보호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유를 조금만 더 이어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한 사람의 예민한 성격 문제로 치부될 수 없는 까닭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놀랄 만큼 비슷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직종이 달랐습니다. 환경도 달랐습니다. 지역도 달랐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오는 말은 거의 같았습니다. 다시는 그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말이었습니다. 특히 예순 이후에 다시 시작한 일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은 무력감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 내가 쌓아온 세월과 경험이 전혀 가치로 인정되지 않는 현실. 그것이 마음을 참으로 빠르게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또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64시 되신 어느 여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오랜 기간 사무직으로 근무하시다 은퇴하신 뒤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람 만나는 재미도 있고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낫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손님들의 무례한 말투가 있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쌓이는 눈치가 있었습니다. 늘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사람답게 대접받았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순간들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이 참으로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예순 이후의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자존감을 시험하는 시간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참으로 중요한 이치 하나를 짚고 싶습니다. 젊을 때는 사회적인 위치와 역할이 어느 정도 보호막이 되어 주었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해온 사람인지가 나를 감싸 주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이후에는 그 보호막이 거의 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들어도 젊을 때보다 훨씬 크게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 상처는 하루 이틀 쌓이다가 어느 순간 마음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뼈아픈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 사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 살 시간은 조금도 남겨두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부모를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회사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도 또다시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나를 위한 시간은 언제였는가 하고 말입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다시 계산을 하십니다. 이 일을 계속해서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말입니다.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 대신 잃어버리는 평온한 하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작아지는 스스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비교는 생각보다 냉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돈보다 지키고 싶은 것이 더 많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 결코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운 결과였습니다. 실제로 일을 그만두신 뒤 오히려 건강이 안정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잠자는 시간이 규칙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불필요한 긴장이 사라지면서 몸이 편안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렵지 않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일수록 다시 일하라는 권유에 단호해지십니다. 이미 한번 몸과 마음으로 겪어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예순에 은퇴하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는 선택은 감정적인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번 치러본 대가에 대한 아주 명확한 판단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시 일을 시작해도 예전처럼 일한 만큼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 구조라는 사실을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다시 일을 해보신 은퇴자분들이 가장 크게 허탈함을 느끼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은퇴 전에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조금만 더 일하면 생활비는 해결되겠지. 몸만 따라주면 아직 충분히 할 수 있겠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들어가 보면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순 이후에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는 대부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자리들은 노동 강도에 비해 보상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63이 되신 어느 남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제조업 현장에서 30년 넘게 일하신 뒤 은퇴하셨고 이후 비슷한 계열의 계약직 일을 구하셨습니다. 경험도 많으셨고 일도 잘 아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우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업무의 강도는 젊은 직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임은 더 무거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경력이 많은 사람이 먼저 불려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책임이 무거운 만큼 대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책임만 있고 보상은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참으로 깊은 허탈감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실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은 급격히 지쳐갑니다. 여기서 저는 참으로 중요한 이치 하나를 짚고 싶습니다. 젊을 때는 경력을 쌓아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고생이 내일의 자리를 만들어준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순 이후의 일자리에는 다음이 없었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똑같습니다. 한 해가 지나도 달라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계속 비슷한 조건의 일만 반복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많은 분들이 다시 물으시게 됩니다. 이 시간을 여기에 써야 하나? 이 기운을 여기에 써도 되는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 때문에 자유로운 시간이 거의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에야 비로소 생긴 여유가 있었습니다. 미뤄왔던 병원 진료가 있었습니다. 오래 잊고 지냈던 취미가 있었습니다. 소홀했던 사람 관계를 다시 돌아볼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일 때문에 다시 묶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돌아오는 것은 생각보다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계산이 완전히 바뀝니다. 돈을 중심으로 계산하던 삶에서 시간과 건강을 중심으로 계산하는 삶으로 말입니다. 이때부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나를 살게 해주는 일이 아니라 그저 버티게 만드는 일이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으로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일과 사람을 버티게 만드는 일은 전혀 달랐습니다. 앞의 것은 하루가 끝나면 마음에 무언가가 채워집니다. 그러나 뒤의 것은 하루가 끝나면 마음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갑니다. 같은 시간을 쓰는데 남는 것이 정반대였습니다. 실제로 다시 일을 시작하신 뒤 오히려 가족관계가 나빠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몸이 피곤하니 집에서는 말수가 줄어듭니다.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집니다. 은퇴 후 기대했던 평온한 관계가 다시 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고 나면 다시 일하라는 주변의 말이 쉽게 들리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벌면 좋겠다는 말보다 지금이 삶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단순히 힘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일의 구조 자체가 예순 이후의 삶과 맞지 않다는 사실을 몸으로 확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다시 일을 시작하는 순간 노후의 주도권을 스스로 내려놓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는 앞선 두 가지보다 훨씬 깊고 훨씬 조용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한번 자각하면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순에 은퇴하신 분들이 다시 일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가 있습니다. 하루의 리듬이 다시 남의 손에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몇 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몇 시에 나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삶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젊을 때는 그 리듬이 당연했습니다. 회사와 조직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퇴 이후 잠시나마 자유로운 시간을 경험하신 분들에게 그 리듬은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내가 원해서 움직이는 하루와 남의 일정에 맞춰 움직이는 하루의 차이를 이미 몸으로 느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65이 되신 어느 남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은퇴 후 한 해 정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내시다가 다시 일자리를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하시자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일 자체가 아니었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시계에 맞춰 사는 삶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알람에 쫓겼습니다. 몸이 안 좋아도 출근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하루의 기분이 일의 흐름에 따라 좌우되는 생활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퇴 전에는 그게 인생인 줄 알았는데 은퇴 후에야 그게 구속이었다는 걸 알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으로 깊다고 생각합니다. 이 깨달음이 큰 이유는 분명합니다. 노후는 더 이상 참고 견디며 사는 시간이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참으로 중요한 변화 하나를 짚고 싶습니다. 삶의 선택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수입이 기준이었습니다. 중년에는 안정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노후에는 평온과 자율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일을 시작하면 이 기준이 무너집니다. 돈 때문에 하루를 선택하게 됩니다. 돈 때문에 몸 상태를 무시하게 됩니다. 돈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에게 물으십니다. 이제 와서 다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고 말입니다. 특히 자녀가 이미 독립한 경우 이 물음은 훨씬 더 강해집니다. 누구를 위해 이 삶을 선택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인생을 쓰는 사람은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남의 일정과 남의 평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젊을 때는 늘 감수하며 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노년까지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마음은 결국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이제는 더 벌기보다 덜 쓰겠다. 더 움직이기보다 덜 버티겠다. 더 소유하기보다 더 편안해지는 쪽을 선택하겠다 하고 말입니다. 중국의 현인 노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족함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노년에 이르러 더욱 깊게 다가옵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편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아는 사람이 편안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방향을 스스로 다시 잡는 결정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시 일을 하지 않기로 하신 뒤 생활비를 줄이고 삶의 속도를 낮추신 분들 가운데는 만족도가 훨씬 높아졌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출은 줄었지만 불안도 함께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수입은 적어졌지만 하루의 만족감은 오히려 커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을 안 하니까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오래도록 마음이 머물렀습니다. 평생 무언가를 하느라 바빴던 사람은 정작 자기 자신을 바라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일을 멈추고 나서야 처음으로 자신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유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다시 일하지 않겠다는 선택은 일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노후의 주도권을 지키겠다는 조용한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함께 나눈 세 가지 이유를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돈보다 먼저 무너지는 마음과 자존감의 문제였습니다. 젊을 때의 일과 예순 이후의 일은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감정의 소모가 비교할 수 없이 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둘째는 일한 만큼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책임은 더 무거워졌는데 대우는 낮아졌고 예순 이후의 일자리에는 다음이 없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셋째는 노후의 주도권을 스스로 내려놓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루의 리듬이 다시 남의 손에 넘어가고 평온과 자율이라는 기준이 무너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가만히 헤아려 보시면 이 세 가지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 것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마음이 오히려 무거워지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형편이 어려워 반드시 일을 하셔야 하는 분들 말입니다. 생활비가 부족해 새벽마다 일터로 나가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몸이 편치 않으신데도 쉬지 못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버티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께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려는 가장 존엄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일하시는 분을 탓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선택할 수 있는 분들께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일하셔야 하는 분들께는 세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몸이 보내는 신호만은 부디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건강은 되돌리기가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둘째, 무리한 일은 조금이라도 줄이실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줄이시든 조금 덜 힘든 일로 옮기시든 오래 하실 수 있는 방식이 결국 더 이득이었습니다. 셋째,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된 일자리와 지원 제도가 생각보다 많은데 몰라서 못 받으시는 경우가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코 얻어먹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평생 이 나라를 일구시며 마땅히 마련해 두신 몫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오늘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을 남겨두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느냐였습니다. 남들이 한다고 따라가는 선택인지, 불안해서 붙잡는 선택인지, 아니면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선택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우리 스승 맹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생긴다고 말입니다. 먹고 사는 기반이 안정되어야 마음도 안정된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조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고 싶습니다. 그 기반을 지키려다 마음을 통째로 잃어버린다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분들은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셨습니다. 필요한 만큼은 벌되 자신을 갉아먹을 만큼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은퇴자분들이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덜 벌어도 괜찮았고 조금 불안해도 견딜만 했으며 그 대신 하루하루가 훨씬 편안해졌다는 말씀입니다. 일을 그만두고 나서야 비로소 아침이 두렵지 않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억지로 참지 않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돈으로 쉽게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조심스러운 당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오래도록 무거워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렵거나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게 느껴지신다면 부디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마음 편한 벗에게 혹은 마음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에게 조용히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아플 때 도움을 받는 것은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일입니다.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자신을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버텨야 하는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하루의 리듬과 마음의 평온을 통째로 내어줘야 하는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미 충분히 오래 일하셨습니다. 충분히 많은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많은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100년을 건너온 이 느린 목소리를 거두려 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마음 한쪽에서 묘한 공감이 느껴지셨다면 그것은 이미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실 시점에 와 계시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일할 것인지 아니면 삶의 속도를 낮출 것인지 그 선택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노후의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선택이 남은 인생의 분위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부디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이 무엇이든 스스로 납득하실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현명한 노후의 선택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부디 평온하고 따뜻하며 아침에 눈 뜨는 일이 두렵지 않은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이 늙은이가 두 손 모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 느린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